네, 오늘은 고영성 작가님의 그 멘탈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 9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고영성 작가는요, 요즘에 직장 생활이라든가 또 자영업, 그 다음에 최순실에 의해서 나라가 돌아가는 꼴을 보고 어떤 그 멘탈이 붕괴되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솔직히 뭐 작가는 대학교를 중퇴하고 그다음에 스타트업 2개를 했는데 뭐 망했고 이러한 멘붕을 겪는 경험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완공 책에 보면 그 멘탈이 강한 사람들의 그 특징들을 한번 찾아봤는데 멘탈이 강한 사람들을 자기가 공부한 완공에서 관계되는 부분을 찾아봤다고 합니다. 그 멘탈이 강한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그 9가지의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메타인지는요, 자신의 한계를 인지를 하고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능력인 거죠. 그래서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서 구분하는 능력이 명확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더 투자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고영성 작가가 마감 날짜가 있는데 TV 속에서 계속 최순실에 관련된 일들이 대형 사건들이 하루에 한두 개씩 꼭꼭 터진다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고영성 작가도 집필을 해야 되니까 가장으로서 집필을 통해서 경제적 수입을 또 받아야 되고 수입원을 확보를 해야 되고 마감 날짜는 다가오는 상황에서 그럼 이거를 끊어야겠다 이런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랬더니 SNS에다가 자기의 생각을 올리고 할 수 있는 게 그거니까 그 다음에 촛불 집회에 나가고 결국은 뭐냐면은 그 한계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선긋기를 하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한다는 거죠. 아, 라인홀트 니버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과 그 다음에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바꿀 수 있는 용기 그리고 평온함과 용기를 구분할 수 있는 것, 즉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 지을 수 있는 이 차이를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차이,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라인홀트 니버라고 합니다. 그다음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이 멘탈이 강하다고 했습니다. 자기 효능감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과제 수행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 그 다음에 자신감 이런 거를 자기 효능감이라고 합니다. 즉 나에 대한 확신, 나에 대한 믿음이 자기 효능감이라고 했을 때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이 즉 자신에 대한 믿음이 높은 사람이 멘탈이 강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또 멘탈이 강하냐? 성장형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고정형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대비되는 사람으로서요. 노력, 배움, 극복을 노력과 배움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실패를 했더라도 그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 이것이 성장형 사고 방법이라는 거, 방식이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에는 우리는 인생에서 성공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실패를 경험했을 때 대부분은 멘탈이 붕괴되지만 이 멘탈이 붕괴되지 않도록 그 속에서 실패는 성공의 밑바탕이고 그리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겠죠. 그 다음에 제가 또 이제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의미를 찾는 사람이 멘탈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빠르게 찾아낸다는 건데 예를 들면 니체는 이런 말을 했대요. 의미가 있는 사람은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에 대한 내가 슬럼프에 빠졌을 때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고영선 작가는 내가 가장이니까 내가 생계를 꾸려나가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이 집필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영향을 주고 독자들의 행동에 변화를 줄 수 있다. 얼마나 굉장히 매혹적인 일이냐. 그치? 왜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멘탈이 강한 사람들의 5번째 특징은 매력적인 목표가 있는 사람이랍니다. 매력적인 목표가 있다는 거는 비전과 목표가 뚜렷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목표를 부여잡고 계속 고민을 한다는 거죠. 어떤 슬럼프가 와도 오스카 와일드는 이런 말을 했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흙탕 속에서 허우적대지만 몇몇은 하늘에 떠 있는 별빛을 본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다 같이 진흙탕이 있어도 그 몇몇은 그래도 높은 비전과 목표, 그 일을 왜 해야 되는지 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어지는 얘기인데요. 구체적인 목표를 실행하는 사람, 구체적인 세부적인 목표를 실행하는 사람, 목표가 하늘에 있어요. 밤에 별빛이야. 높다는 거죠. 그 높은 목표를 그냥 실행하기는 어려워요. 그에 따라서 세부적인 전략들이 필요한데 세부적인 또 목표들이 필요한데 그것들을 실행을 한다는 거. 그래서 내가 작은 성공 경험을 맛보게 해서 그 차곡차곡 쌓아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효능감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보시면 전략적 환경 설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멘탈 갑이다. 전략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집필을 할 때 고현수 작가는 집필을 할 때는 SNS에다가 선포를 한답니다. 중요한 건 선포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말해놓고 곧바로 돌아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공표하고 선포하는 거를 이용하네요. 멘탈 유지의 설정, 그러니까 그 위의 요소를 회피하는 환경을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멘탈을 유지하는데 좋은 경험들을 한다는 거죠. 여행을 가거나 샤워를 하거나 저 같은 경우는 목욕탕을 가는 건데 자 조만간 요거 강의 이제 아웃풋 강의 끝나고 나서 저도 이제 목욕탕을 갈까 생각 중입니다. 선포를 가겠습니다. 지필 SNS에 표현하고 멘탈 유지를 위해서 환경을 설정하는 거죠. 위의 요소를 회피하는 환경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행이나 샤워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자기 건강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죠. 행복의 7가지 조건 중에 4가지가 우리 몸에 관련된 거랍니다. 몸과 정신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건 많이 듣죠. 근데 사실상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이 피곤하거나 이럴 적에 어떤 일이 손에 잡히나요? 안 잡히죠. 그래서 정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건강 상태가 신체적인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수면, 낮잠, 식생활 관련되는 거. 그래서 바디갑이 되고 체력이 다운됐을 때는 짜증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완공책에 보면 운동, 수면, 낮잠, 식생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관리 자체가 정신건강이 결국에는 몸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9번째는 원만한 대인관계인데요. 행복의 7가지 중에서 2가지가 이 관계에 대한 거라는 거죠. 완공의 사회성 파트에 보면 관계 부분에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또 사람 관계가 또 너무 많아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 딱 한 명만 있으면
그 멘탈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AA 모임, 알코올 중독자 모임 등등에서 우리가 미국 드라마 같은 경우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서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난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는 어떻게 이렇게 극복했고 또 용기를 주고 격려해주고 이러면서 그 믿음이 생기고 극복을 하게 됐다는 이야기죠. 네, 오늘은 멘탈이 강한 사람들의 아우가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